네, 안녕하십니까. 토속마을방송국 MC 용광열입니다. 오늘은 개국 3주년 특별 축하 방송을 한명준 고성 군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국 2주년 때도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러 이렇게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명준 고성 군수님의 개국 3주년 축하 인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성군수 한명준입니다. 이렇게 뵙어서 영광입니다. 벌써 3주년이 됐다는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아마 이 계속된 방송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 거고, 특히 주민자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스타가 뭐 몇 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많았다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아마 주민자치가 시작되고 이제 많이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근데 토성면 주민자치가 그 중에 좀 잘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요. 저도 2년간의 이제 보궐선거 기간을 마치고 다시 이제 4년에 이제 연임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5개월째 이제 일을 맡고 있는데 저도 부푼 가슴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성군이 바야흐로 이제 막 변화되는 시기에 이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시기가 저한테 온 것은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성군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4년을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수님이 아주 열정이 보이는 그런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저 군수님이 얼마 전에 독일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 후일담이랄까요?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이제 초청에 의해서 방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하고는 꽤 오랜 기간 그 황종국 군수님 때서부터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군 군수님도 갔다 오고 이제 제가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한스 자이델 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리를 놔줬고, 그다음에 바이로이트 군하고 이제 자매 결혼이 되어 있습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을 알고 보니까 이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재단이었습니다. 그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이제 인류에게 많은 재앙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사과하는 의미에서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제3국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처럼 분단되어 있는 지역과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 평화적인 역할, 환경적인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니까 역시 독일이라는 데가 다르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뭐 환경이라든가, 살림 부분이라든가, 뭐 농업이라든가, 뭐 에너지 부분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에 띄고 정말 담대하구나 뭐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일과 좀 더 근접하면서 많은 걸 좀 배우고 싶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9일간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에 자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잡아 돌리는지. 그게 확실히 다름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수행하실 때 보니까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그 전문 분야 공무원들이 같이 다녀오셨어요. 환경, 농업, 뭐 이런 에너지 부분. 그분들이 아마 많은 것을 참고하시고 또 오셔서 저희 고성군정에 많이 아마 도움을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그리고 이제 한 달여 뒤면 2022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군정에 대한 소회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용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연말 연시가 제일 바쁜 거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바쁘죠. 사업을 마감도 지어야 되고 이제 또 내년 설계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거의 이제 예산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인쇄가 들어가면 바로 이제 용의원님 손에 이제 넘어갈 건데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빼놓지 말고 들어가야 되고 예. 또 필요 없는 사업은 또 걷어내야 될 걷어내야 것이고 되고 뭐 예, 이러한 예.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고민이 좀 네네.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고성군에도 이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으로 나뉘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발전이 좀 같이 가지 예, 못하는 균형적으로 좀 예. 불균형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놓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SOC 사업도 시행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걸 따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국회도 이제 엄청 다녔고 이제 행정부도 많이 다녔는데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조율 단계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검토 지금 잘 돼가냐 이제 오면서도 그 정도로 했습니다. 예, 예. 그런 하나하나가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아, 예. 하여튼 뭐 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 오는 한 해에 대한 준비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질문을 좀 몇 가지를 좀 하실 겁니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 방청객에게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께 질문하실 분 한번 좀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저쪽 끝에 계시네요. 예. 예.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아닙니다. 네, 저는 인흥 1리에 살고 있는 함준호입니다. 이렇게 저희 토성면에 다시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항상 힘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좀 떨려서 미리 좀 적어왔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고성군의 문화재단의 설립이 이번에 됐습니다. 근데 그 고성 문화의 집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가지고 계시다면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영역이 다릅니다. 사실 이제 그것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문화재단은 그야말로 이제 투자 재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데 문화재단은 이제 문화예술 분야 쪽으로 좀 더 우리의 격을 올리고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그런 이제 문화예술의 어떤 집합체적인 성격을 이제 형성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이 욕구 이런 걸 좀 채워가는 이제 역할을 할 것이고 예술인들의 아마 전당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제 좀 기대하고 있고 실제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원은 이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문화원은 비영리 단체로 해가지고 우리 향토 문화를 중심으로 이제 가져갑니다. 그 우리 수성 문화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향토 연구를 중심적으로 해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이제 이런 이제 남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조명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두 부류가 전혀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이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 자치위원님들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문화지만 거기는 이제 고도화된 문화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뭐 문화 도시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비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위한 그런 이제 업도 이제 같이 하면서 그런 기회도 우리 주민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아주 폭넓은 일을 하는 것이 문화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답이 됐습니까? 예. 그 문화재단의 예산도 좀
대폭 좀 많이 늘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사실은 3단계로 이제 진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이제 바로 시작하기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직원도 이제 기본 직원만 가지고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2단계로 또 직원을 더 뽑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펼치고 3단계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고성군의 문화예술의 어떤 중심체 역할로서 어떤 여러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이제 고성문화재단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출발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앞으로 그 기대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 계시네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그 토성면 주민자치회장 김병남입니다. 군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뭐 전엔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뭐 한번 코로나도 걸리셨다는 말 들었는데 건강 회복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질문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요즘 이 고성 남부 쪽에 우리 인구 유입수가 유난히 우리 고성군이 정말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성 남부 쪽 특히 토성면 쪽은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번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주 사이에 120명이나 늘었다고 이렇게 면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마을 방송국과 주민들을 만나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젊은 분들이 요즘 아파트에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젊은 분들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천진 초등학교 같은 데는 대폭 늘어가지고 지금 교실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젊은 부모들이 이제 초등을 마치고 중등으로 갈 때 그걸 제일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학부모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 고성 남부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중학교와 그 정보 지금 동강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같이 그 한 운동장에서 공부하는 걸 부모들이 꺼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는 중학교 갈 때는 고민하면서 속초로 나가고 그래서 오히려 강릉으로 가고 속초로 가고 양양으로 가는 인구 유출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장기적으로 고성 군수님의 그 의견은 어떻고 장기 구상은 어떠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저 자치위원장님 격에 맞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군수가 되고 제일 좀 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교육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인구를 좀 늘리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만큼 이제 그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공교육의 틀이 있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적인 영역의 행정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데 거긴 분명히 충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같이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의 교육의 개념은 공부 잘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개념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잘 맞춰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도 일부 전액 장학금 지원을 하고 뭐 외국 유학을 간 것까지도 뭐 다 지급을 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폭넓게 교육의 개념을 이제 바꿔가고 있는 그 좀 지자체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거를 계속 준비해가고 이제 그걸 하던 중에 평생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평생 교육도 이제 우리 고성군에 이제 도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이제
장학금 사업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이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초등학교는 그 속초보다 낫다는 판단하에 이제 속초에서도 고성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특히 그거는 아마 토성 관내 초등학교들이 아마 그것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밀물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썰물처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밀물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비교했을 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고성에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입니다. 김은 우리 뭐 예전에 3만 중심으로 봤을 때도 사실 4개 고등학교와 4개 중학교는 사실 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때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개로 맞춰가지고 가자 그랬는데 이게 우리 지역이 또 원형이면 이게 가능한데 이 좀 길쭉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제 전문화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또 통학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의 제일 또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도교육청 관할로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교 고등학교이면서 공모제 교장인 경우에는 그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병설 이제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분리가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좀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은지 이제 난 좀 집중화 전략으로 사실 가고 싶은 이제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게 제도적으로 안 되지만 제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과 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그 이제 속초보다는 나은 교육이 고성에 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관심 이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시스템을 보면 초고령화 사회로 가 있습니다. 30%가 이제 노령층으로 돼 있는데 초초고령화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원을 배분하면 학생들에게 갈 재원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정확히 보시고 재원을 이쪽으로 더 밀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지만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우리 용광열 의원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역설적으로 좀 치고 나가주시면 아이고,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 모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 나가면 농업, 뭐 노인, 청년, 청소년 이런 부분에서 서로의 어떤 경쟁적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위주로 이제 예산 확보를 이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대타협을 이루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정말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우리 지역도 살고 미래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의지가 있어도 그 분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대안으로 지금 토성면에는 경동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설이 상당히 훌륭하고 또 빈곤감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쪽을 좀 활용하면서 오히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우리 그 평생학습에 대한 그 고령화 시대의 교육 장소로 활용하면서 좀 중고등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냥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제시를 한번 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제 우리 동강 산업과학고등학교가 이제 직업 학교 개념이 좀 강합니다. 마이스터 고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 100번 설명하고 이해를 해도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그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많이 지원을 해도
모자른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이제 고충, 고뇌가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노력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봉포리에 사는 전경숙입니다. 저는 토정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고성 해변이 전국적으로 그 아름다운 해변으로 이름나 있는데요. 요즘 고층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그 경관도 좀 해치고 주민들의 조망권도 앗아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봉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속초가 있는데 속초는 이제 자기 어떤 칼날을 잃은 도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건 뭐 서울의 어떤 한 개의 구나 마찬가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우리 고성은 이제 그럴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개발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속초처럼 변화됐을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과연 거기에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인으로서 이 지역의 그 위치를 가져가면서 개발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전제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기 공연진, 가진 그쪽까지 이제 지금 마을, 항포구 마을 앞 전면에 이제 4층, 보통 4층인 것 같아요. 4층짜리 이제 펜션들이 이제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실패한 작품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것은 사실 뒤로 좀 물러서서 그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의 뒤에 병풍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맨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다를 독점하는 개념이 있죠. 그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독일인 마을 남해를 좀 갔다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독일인 마을은 그 기존 마을 뒤쪽 산에 형성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로가 있고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안에 논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그 다음에 그 좌우로 펜션들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풍을 치고 있고, 바로 이거다. 야, 이게 만약 우리 지역에 천진에 저기 논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놔뒀겠습니까? 지금 문암 그쪽에 이제 동강산업과학고등학교 앞에 논이 있는데 거기 아파트 짓겠다고 들어왔어요. 제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된다. 칠봉국도 이쪽으로 넘겨라.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아서 아마 다시 안 들어올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주인으로서 또 우리가 계속 그냥 낙후되게 살 수는 없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주인인 동시에 우리가 개발의 어떤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관심의위원회를 좀 강화시켜가지고 모든 건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조금 더 얘기해도 되죠? 네, 예, 그러셔도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의원 때 이 난개발 같이 보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양수 국회의원님하고 직접 통화를 못하고 거기 이제 보좌관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걸 법으로 좀 막아달라. 이게 지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법적으로 어떤 규정을 좀 주면 그걸 좀 우리가 활용해서 좀 막아보겠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딱 그 법적으로 접근은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이제 제약이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남해는 어떻게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직원들을 몇 차례 거쳐서 거기 이제 견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 들어온 게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거를 제안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대법까지 올라갔대요. 이제 왜 남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냐 이래가지고 대법까지 올라갔는데 경관심의위원회가 승소를 했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발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읽고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항포구 중심의 마을들, 뭐 해변 마을들을 이제 끼고 우리가 잘 그걸 보존하면서 가고, 또 백지 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제일 큰 송지호고 화진포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저는 사실 그 화진포를 관광 단지화로 좀 하고 싶은 이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화진포는 이제 문화재로 묶여 있어가지고 손이 가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좀 또 다른 방향에서 좀 개발을 좀 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송지호나 화진포를 가보면 주차장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자리가 주차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답니다. 주차장을 후방으로 빼고 거기서 셔틀이나 걸어서 그걸로 가게 이렇게 시스템을 완전히 가져간답니다. 거기는. 우리는 자동차 우대 관광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그 개발과 가치 상승, 그다음에 이제 보존,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우리가 주인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 막간 우리의 어떤 합의된 힘이 좀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내 집 안 판다. 너 천금을 줘도 안 판다. 이런 어떤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안 팔고 자식한테 물리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잘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군수님이 좀 답변하는 가운데 보면은 사실은 저희하고도 그 의견이 좀 맞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고성을 관광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자연 때문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살러 오시는 분들도 그러시고요. 이게 신념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이 법보다는 신념에 가까워야 되는 어떤 지방자치인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의 공유로서 끝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누구나 누리고 즐기고 또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부분들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마 고성군에서 굉장히 노력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입니다. 그 난개발은 안 되고요. 자연과 조화로운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뒤에 방청객 질문을 이제 받아보셨는데요. 다시 또 한번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한번 심화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아까 나온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고성 남부권이 굉장히 개발 붐이 핫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개발에 뒤따르는 현상들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건축 개발 붐에 따른 그 환경의 대처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성군의 입장이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좀 많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조차도 사실 개발 욕구가 엄청 높습니다. 생활을 좀 변화시키고 잘 사는 고성을 만들고 이제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돼서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도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꿈꾸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와야 되고 이제 그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오폐수가 증가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두 어디 가냐? 우리 5천만 이상이 사는 한반도에서 그 모든 폐수는 어디로 가냐? 그냥 보내진 않죠. 그 정부에서 기준을 예. 설정한 그 기준 이하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바다로 방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 그 어민들이 다 지금 문을 닫았냐? 그렇지 않고 다 그냥 같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지구가 있는 한은 사람이 사는 한은 아마 영속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합의를 이뤄가면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라고 뭐 좀 없나, 이제 그런 이제 개념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뭐 그쪽에서도 사실 그 준비를 하고 뭐 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냐면 이제 행정에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제 오폐수 처리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방류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지역에는 세 군데 그 오수 처리장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진, 간성, 그다음에 토송의 이제 용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환경부,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환경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현재의 오수량이 얼마냐 그 계산을 내라. 그래서 그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이게 미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10년 뒤엔 이 정도 되는데 뭐 3, 4년 이제 뭐 준비하고 해서 그 하면 어지간히 맞아드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면 절대 안 줍니다, 돈을. 현재에 맞게 이제 돈을 줘가지고 하고, 그 이제 정부에서도 뭐냐면 이제 인구가 줄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거든요. 우리 생활 폐수는 이제 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인구가 준다라고 보면 이것이 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 이제 오늘 시점에서의 어떤 규격에 맞는 이제 오수 처리장이 지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콘도가 들어오면 그게 엄청난 이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절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상되는 비용, 시설 개선, 시설을 이제 확대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돈을 또 내야 돼요. 이게 글로 들어가려면. 그러면 또 이걸 확대해야 되는 이제 사업에 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제 그 토송 하수관고 확대 사업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사실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넣는다 그랬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관로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그다음에 저기 처리장에 지금 이제 확대했는데 그 용량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냐. 네. 근데 지금 아직 그 시험 가동을 안 해본 상태입니다. 아직 이제 그렇죠. 예. 지금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넌 넣어도 돼, 넌 넣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상황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에 의해서 이제 그 답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랬을 때 네가 얼마를 내야 된다, 아니면 너가 자가 처리를 그냥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답답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천진 봉포에 들어온 게 아마 자가 처리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것도 그렇고, 근데 자가 처리가 됐다 그래서 더 수질이 나쁘고 우리 행정에서 했다 그래서 좋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뭐 TMS인가 뭐 해가지고 이 최종 방류구에서 계속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이제 시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용량 이상 되면 그 시설이 거기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계속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아마 아야진 아파트도 아마 그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항내로 들어가는 문제가 좀 남아 있어요. 항내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항외로 빼야 됩니다. 이제 항외로 빼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된 뭐 내용이 좀 있고, 그랬을 때 또 그쪽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다 혼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기회 제공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앉아서 다 계산을 하고 그러면 많은 토론이 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런 것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에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 이제 우리는 그거 없이도 그냥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살게 그냥 놔달라. 우리 그거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어떤 논의를 좀 우리 스스로들이 하면서 좀 갈 필요가 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선진 사회로 가는데 좀 막대한 힘이 좀 소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독일 사회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숙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거기 독일도 그 대한민국을 엄청난 나라로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네 그쪽에서. 근데 우리도 사실 시민 사회의 어떤 그 의식 구조 이런 것들, 합의적인 이런 부분을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그 환경 문제는 사실 좀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 합의라는 그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선행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문제고요. 그 정부에서도 보면은 그 데이터가 이제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 개발에 대한 뭘 하자 그러면은 개발하는 쪽에서는 수치를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된다. 저희 고성구민이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수치 가정하에 환경법이 나오는데 환경 쪽에서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서로 상충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문제가 아마 행정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닌가 그렇게 좀 싶어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주민들의 합의 이 문제가 꼭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행 조건으로 같이 가야지 성숙한 사회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또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이제 고성이 앞으로 이제 철도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과 그리고 도로가 연장이 안 돼 있는 것이 이제 동해 고속도로가 속초시에서 끊어져서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지고 계신 방안이랄까요? 네, 그 부분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철도는 이미 발표가 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직행으로 갑니다. 27년까지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뭐 완공은 뭐 28년도가 될 것 같이 이렇게 좀 나오긴 하는데 27년까지 어쨌든 형식은 다 갖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진역까지 연결되고요.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 250km로 달리는데 강릉엔 강릉역, 양양역, 속초역, 고성에는 어디일까요? 간성, 화진포, 제진역. 예. 우리 고성에는 여기 세 개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진포가 사실 이제 처음에 신호장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거를 올라가서 빡빡 우겨가지고 이제 건설교통부에서는 오케이, 예. 화진포역 이렇게 됐는데 어디 재경부에서 안 돼, 신호장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합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분 좋다. 역으로 바꿔주마. 근데 이제 그 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일부 돈을 니네가 내라. 처음에는 이제 뭐 운영비 내라. 운영비는 절대 안 되고 역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정도에서 조금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정도로 하자. 시설비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협의가 웬만큼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전체 금액을 놓고 재경부에서 이제 이거를 조율하는 이제 단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장에서 여기 생기면 그것도 또 몇백억이 들어가니까 안 돼. 이제 이런 거고 이제 저기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건 이제 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이게 250km로 내달리니까 우리 지역이
뭐 변화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삶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요 뒤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간성 그쪽에는 산들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동호리 쪽으로 나와서 여기 생기고 그게 뭐 2km인가 뭐 달려 나가다 수도전인데요. 터널에서 나와서 그 이제 그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간성까지 내려왔다가 화진포 쪽으로 해서 제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역을 세 개를 갔는데 이 역을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지금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지역 발전에 또 동력으로 또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역을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좀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들은 사실 생활 중심의 역이 없습니다. 옛날에 역전이 잘 후진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유럽의 역은 그 생활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생활의 중심이 여기 없다. 지금 내가 간성역은 좀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왜냐면 그 간성 옆에 그 넓은 그 땅이 있는데 거기라면 우리가 이제 역을 좀 멋지게 만들 수 있다. 거기 이제 문화와 예술과 주거, 그다음에 광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화진포로 가면 화진포는 뭐예요? 우리 관광의 최고의 메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화진포를 가꾸는 데에 따른 기회가 제공될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는 이제 관광과 통일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콘텐츠를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고 거기 여기에서 응봉까지 이제 로프웨이를 연결해서 거기서 내려서 바로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아름다운 곳까지 바로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호반 건설에서 하는 이제 큰 개발 계획이 있고 현대 호텔에서 하는 현대에서 하는 이제 호텔 계획이 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김일성 결정에서 뒷장까지 오는 이제 해양 누리길이 준비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지금 막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과 맞물리는 이제 역으로서의 어떤 손상 없는 모습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진역인데 제진역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제진역의 의미라는 건 바로 국경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환적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물류 기지화가 가능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그 전반적인 역사의 기능을 좀 크게 좀 가져가자.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굉장히 좀 그 고성군의 다른 지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그런 걸 공유하면서 좀 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인데 지금 고속도로가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우리만 없습니다. 삼척서부터 해서 다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그리고 16년도까지 해가지고 속초에 이제 들어왔는데 양양이 변화되기 시작인 건 고속도로 이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양양이 많이 변했죠. 서핑 하나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공간에 고속도로 하나 지나가면서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고성에서 지금 4차선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됩니다. 지금 현상은 속초에서 사람들이 차야지만 고성으로 올라오는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면 고속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고속도로를 과연 그러면 이제 제진까지 올릴 것인가?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져요. 뭐 2조 뭐 이렇게 들면서 이 순위가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BC가 안 나옵니다. 제진까지 하면.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하는 과정에 1조를 일단 자르고 이제 이걸 BC를 올리면서 가는 방향을 좀 가져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협의를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로 그게 이제 되면 시작하면 2차 이제 그다음에 또 시작도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쪽에서 협의를 이제 맺고 요번 내년도 예산에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뭐 이양수 국회의원님도 이제 뭐 우리 대표 국회의원님이니까 뭐 열심히 해주셨고
또 저는 또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일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뭐 이래 해가지고 뭐 상임위 쪽으로 하고 뭐 여러 이제 의원님들 찾아다니고 또 행안부 찾아다니고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좀 잘 좀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 금액은 작은데 그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좋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번에 좀 오면서 그 확인을 했습니다. 예. 확실하죠. 그러니까 예. 아이고. 아마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예타를 이제 통해서 아마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강원도의 0.71입니다. BC가 우리가 이게 원래 이제 1 이상이어야 되는데 0.71이면 강원도에서 최고 순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밀고 나가야죠, 당연히. 예. 하여튼 뭐 좋은 소식인 거는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 고성의 발전도 고속도로가 결국은 고성 북부권의 발전을 아마 앞당기는 어떤 단초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뭐 여기 계시는 우리 뭐 방청객 여러분들도 소원이시기도 하겠지만은 하루빨리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 여행을 한번 유라시아를 한번 달려보는 그런 소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을 그쪽으로 기차 타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 하여튼 뭐 거기에 저희 군수님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마 노력하는 모습을 아마 오늘 보이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제 6월 1일이면 저희 이제 강원도가 새로운 정기를 맞이합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입니다. 여기에 이제 담아야 될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그 예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제주도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어떤 모델의 강원 특별자치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고성에서도 61가지 특례를 발굴해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 군수님이 이제 갖고 계시는 우리 고성의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오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몇 %인지 아십니까? 우리 고성군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길게 올라가면서 이쪽 서쪽이 DMZ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소요소에 국방부 시설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한 62%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림 보호 지역이라든가 농림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여간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전체 면적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게 막 중첩 규제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상한 게 우리 고성군의 논이 강원도에서 4번째로 많아요. 이게 절대 농지입니다, 이게 논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상대적으로 양양은 이제 그런 데가 빈 공간이 많아서 개발하기 좀 편한데 우리 지역은 정말 조금 좀 개발지다 그러면 다 논입니다. 그게 이제 70년대는 그게 맞았어요. 70년대에는 뭐 먹고 살기 바쁘고 논이 최고였죠. 지금 시대는 좀 아닌 부분이 좀 있고 그것도 이제 뭐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좀 뭐 거기서 뭐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러한 규제를 필요한 곳은 풀고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묻고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이제 그러면 뭐 다 풀어. 뭐 이거는 상상할 수 없고요. 대신 이거를 완전히 먹는데 이 부분은 또 풀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특별자치도의 가장 순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도 이게 특별자치도가 된다는데 이게 뭔지 한번 교육을 시작하자. 이제 교육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 그 직원들 교육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1호랍니다. 강원도에서 1호 교육이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와가지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강원도에서 이 고성군이 처음 이렇게 개강을 했냐 그러면서 이제 의아해하시면서 참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60한기에 이제 의제를 이제 그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초기의 준비 단계이고 앞으로 이제 계속 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저기 행정에서 확실하게 주민하고 이제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 또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좀 진행하면서 보니까 잘 아쉬운 게 여기 청간정이 지금 국방부 시설 네네네네. 예. 좀 돼 있잖아요. 화진포도 국방부가 주인입니다. 그 안에 지금 뭐 별장들이 있고 뭐 하는데 주인이 다 국방부예요. 그다음에 건봉사가 또 주인이 국방부입니다. 근데 이 세 군데가 사실 국방부가 뭐 기지가 있거나 뭐 중요한 뭐 이런 게 아니고 청간정이나 화진포는 자기는 휴양소 개념이 좀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한테 돌려줘야죠. 근데 얘네들도 이제 벌써 자기네 수익 구조를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특히 화진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건봉사는 이제 민통선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는데 민통선이라는 게 사실 지금 보면 철조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민통선이죠. 이제 우리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 쳐주겠다. 철조망 쳐줄 테니까 이제 거기에 그 건봉사에 붙어 있던 남자들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철조망을 쳐가지고 거기까지 드나들 수 있게 좀 하자. 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그 청간정과 화진포는 사실은 행정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같이 뭐 포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세게 한 번씩 이렇게 내질러 가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아니 국방부가 사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돌려줘야죠. 근데 지금 청간정도 얘기 들어보니까 야 그럼 우리 건물 짓고 뭐 했는데 300억 내놔. 그래가지고 꼬리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300억이 아니라 3천억이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과 합심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문제는 사실은 저희 고성군에서는 가장 기회랄까요? 예, 역대 없던 기회의 장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게 한 번의 어떤 특례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6차례 이상 많은 토론과 논의 그 속에서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제 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성군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되면 저희 수준에 맞는 또 저희 지역에 맞는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어떤 국방부에 관련된 부분 특히 이런 규제들이 중첩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좀 풀어서 저희들 국민들 속으로 좀 귀속을 좀 시키고 저희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특례 발굴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빨리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수님은 저희 오늘 마을 방송국 지금 이제 이 대담 프로가 사실은 전에는 라디오 프로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오늘 방송 실시간 방송 라이브로 좀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좀 화장도 하고 나오시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저희 고성군이 발전하는 어떤 한 단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속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5개 읍면에도 이런 사업들이 좀 전파가 돼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게스트가 나오시면 전에는 군정에 바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정에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군정에다 질문할 게 아니라 군수님이 나오셨으니까 국민에게 바란다라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군수님이 군정에다가는 질문을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고성 군민에게 바란다. 그리고 2023년의 방향에 대한 군수님의 바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의원할 때서부터 많이 듣던 게 이제 뭐 서비스 질이 너무 안 좋다, 안 된다고 먼저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장이 돼 가지고는 야,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좀 고민스럽고 또 이 사기도 올리면서 변화시켜야 되는 이제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지고 막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 그다음에 또 요번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이제 국을 또 신설하고 하면서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 개편이 잘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나은 서비스,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절대질의 문제, 이제 그쪽하고 귀결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공무원 600 조직과 제가 한번 열심히 뛰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의료보험 예전에 다닐 때 이제 읍면에 나와서도 이제 같이 근무를 해보고 그래서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무원 개념도 달라졌고요. 근데 이제 지금보다도 또 앞으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또 그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잘 조율해가면서 갈 것인가. 이제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리장단이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고 번영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고 뭐 이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소통 단계가 좀 중요하고 또 홍보 단계도 중요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어떤 변화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같이 또는 좀 내가 또 더욱 더 노력해 가지고 가야 될 좀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역사가 늘 천천히 굴러가는데 우리가 급하게 굴러가기 시작한 그 초에 와 있다는 건 확실하게 좀 느껴집니다. 이럴 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럴 때 정말 잘하면 앞으로의 어떤 100년 대계가 우리 앞에 잘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이 적경지역 맨 저 끝에 붙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 가면 뭔가 쉼과 치유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주고 거기 가면 참 좋아. 그리고 서울에서 오기가 제일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과 맞게 우리가 주인 되면서 이런 것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에서부터 100까지가 공무원이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별개로 가는 게 뭐 교육청하고 뭐 경찰서나 소방서가 있지만 그분들은 딱 그것만 하면 끝입니다. 그것만 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행정입니다. 행정은 곧 주민과 또 같이 가야 되고 이제 또 미래로도 또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꼭 좀 이렇게 추동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는 공직사회 또 발전하는 우리 고성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행정이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달려갈 테니 좀 지켜봐 달라.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끝맺음을 좀 해야 될 시간입니다. 좀 아쉬운데요. 다음에 또 4주년, 5주년 때도 나오셔서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 고성의 청사진을 같이 이야기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미리 그 출연 예약 받으셨어요. 예. 주말 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출범하는 우리 고성군의 한명준 호에 우리 고성 국민들의 채찍과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시간인 듯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한명준 군수님과 함께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